스케치의 기술 1번. 먼저 설정샷으로 시작하라. 먼저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부산 교육가족 예술축제를 스케치 하신 분의 영상을 볼 텐데, 아주 스케치 영상의 정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스케치 영상이 잘 촬영되었고 편집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전경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이 부산 교육가족 예술축제 행사가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설정샷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정샷이라는 것은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샷으로 주로 롱샷이나 풀샷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 영상에서 이렇게 설정샷으로 시작되면, 여기가 이 영상이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영상이구나 하는 이제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스케치의 기술 두 번째, 픽스샷, 그 다음에 카메라 움직임, 그 다음 픽스샷, 그 다음 카메라 움직임. 이렇게 구성을 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변화를 주라는 건데, 픽스샷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고정샷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화면이 가만히 있는 샷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은 카메라 움직이는 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픽스샷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어떤 영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픽스샷으로 갔다가 또 다시 카메라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메라 움직임이 들어갔냐면,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패닝이 들어갔고요. 자, 패닝. 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를 비추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틸트 다운이 사용됐어요. 그죠? 틸트 다운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샷, 카메라 움직임, 고정샷, 카메라 움직임으로써 약간 단조로운 화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별로 지겨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고정샷들만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고정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움직임이 들어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의 기술 세 번째,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이제 스케치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취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영상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를 취재할 때 그 장소를 한 번에 쭉 보여주기보다는 세 카트 정도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롱샷으로 그 공간 전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샷으로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롱샷 또는 풀샷, 그 다음에 미디움샷, 클로즈업으로 화면 사이즈가 변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있죠. 저기 부산 교육가족 예술축제 무대 위에서 분주하게 이제 일하는 스태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스태프들이 이제 부산 영상예술고등학교 학교기업 학생들이에요. 뭘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사이즈는 롱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롱샷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클로즈업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자, 이게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뭐 세팅하는 아이들은 미디움 샷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부산 교육가족 예술 축제를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튜브 라이브 중계하는 V믹스라고 하는 송출 프로그램입니다. 뭐 일종의 뭐 이동형 스위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바로 유튜브에 쏴주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 교육가족 예술 축제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이걸 잡아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뭐 V믹스인지는 몰라도 지금 뭔가 뭐 영상을 선택하고 뭐 이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케치의 기술 4, 인터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장면 다음에 보면 이 행사를 주관한 장학사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한번 먼저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부산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예술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예술 축제의 장으로서 예술로 행복을 느끼고 다 함께 희망을 나누는 우리 부산교육의 긍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장학사님을 어떻게 이제 화면에서 어떻게 배치하냐면, 자, 우리 3등분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영상을 세로로 3등분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학사님은 이 3분의 2 되는 지점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3등분 법칙이라는 것은 주요 피사체를 정 가운데 두지 말고 3분의 1 되는 지점 혹은 3분의 2 되는 지점에 배치해라, 이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루킹룸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장학사님이 지금 화면에 약간 오른쪽 3분의 2 되는 지점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공간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공간으로 여백이 더 생기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장학사님이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 취재하는 사람이겠죠. 스케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장학사님으로부터, 장학사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장학사님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루킹룸을 이 왼쪽 여백을 더 두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인터뷰를 할 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장학사님과 이제 눈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장학사님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터뷰할 때 카메라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인터뷰의 기술. 자, 이제 첫 번째는 인터뷰하는 대답하는 사람의 위치에 3등분 법칙을 지켜라.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보지 않도록 질문하는 사람을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말하는 사람만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간중간에 그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넣어주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라는 건 결국 지겨운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고 하는 거죠. 자, 요 인터뷰도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들어감으로써 되게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며 힐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예술 축제의 장으로서 예술로 행복을 느끼고 다 함께 희망을 나누는 우리 부산교육의 긍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이라는 것은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고, 인터뷰어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카메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인터뷰어 A를 보겠습니다. A. 자,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왼쪽에 있고, 자, 대답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오른쪽,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은 왼쪽.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이제 이 대답하는 사람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화면에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화면에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왼쪽으로 루킹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뭐 한번 제가 여기 다른 사진을 참고를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요쪽에 화면의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겠죠?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답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대답을 할 건데, 그거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자, 카메라는 대답하는 사람이 화면의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루킹룸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 쭉 한번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화면의 왼편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루킹룸이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바로 쳐다보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 이 사람이 나를 직접, 관객의 입장에서 나를 직접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반면에 밑에 영상은 어때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약간 이렇게 비껴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왼쪽에 루킹룸이 있으면서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를 직접 보지 않으니까 좀 덜 부담스럽게 되겠죠. 자, 요거 김유나는 지금 카메라를 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공유는 뭐 바로 봐도 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의 기술 5번째, 현장음 살리기입니다. 자, 현장음을 살린다는 거, 보통 이제 스케치 영상에 현장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현장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BGM, 음악을, 뭐 신나는 음악이나 어울리는 음악을 깔고 현장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현장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모범 예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장음을 쓰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현장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을 선언할 때 이 아나운서가 이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뭐 이렇게 개막을 이제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나운서의 현장음을 사용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장음과 음악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교육가족 예술축제 공연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렇게 개막을 선언할 때는 이제 이 BGM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막을 선언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현장음을 더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BGM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장감을 더 이렇게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케치 영상에는 현장음이 없어서 좀 너무 답답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음을 살릴 때는 살리는 그런 기술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현장음에 이어서 효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스케치 영상에 효과음을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단조로운 어떤 그런 거에서 효과음이 들어감으로써 되게 꽉 차 보이고 또 정성이 들어가 보이고 약간 강조를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귀찮아하지 말고 효과음 같은 거 포인트에서 효과음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BGM 또한 BGM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BGM을 찾아서 깔아주고 분위기에 맞는 그런 BGM을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스케치 영상이 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의 기술 6번째, 자막은 필수. 자, 이 짧은 2분의 영상에도 무수하게 많은 자막이 들어가요. 왜 자막이 들어가냐면 이해를 돕기 위함인데, 내가 뭐 이제 인터뷰 내용이나 그런 거를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자막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자막으로 주는 게 아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막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귀찮다고 자막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스케치의 기술 7번째,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자, 카메라 움직임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카메라 움직임을 할 때 이제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패닝,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틸트,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핸드헬드가 있는데, 여기 이 영상에서 핸드헬드는 한 번도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핸드헬드를 사용을 하면 되게 이제 그러니까 떨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화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모든 카메라 움직임은 카메라를 트라이포드 위에 얹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핸드헬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핸드헬드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헬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핸드헬드를 하게 되면, 이제 초보들은 핸드헬드를 하게 되면 되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핸드헬드는 사용하지 않고 트라이포드 위에 카메라 위를 고정해서 패닝, 그 다음에 틸트 정도의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제일 처음에 정지 영상을 먼저 찍고요. 만약에 패닝을 먼저 한다고 치면 패닝하기 전에 정지를 좀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지로 마무리를 하는데, 패닝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돌릴 것인지를 마지막 지점을 정해 놓아야 돼요. 자, 마지막 지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망설이는 게 다 담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기 전에 카메라의 시작점과 카메라가 움직이고 나서의 마지막 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카메라가 움직일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줌의 속도가 빠르다가 느렸다가 빠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속도로 줌도 움직이고 틸트도 일정한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패닝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지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네모나고 작은 6개 수조에는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에 사는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고유어종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의 기술 8번째. 촬영은
많이 하되 한 샷의 길이는 3초 정도로 사용해라. 자, 이 부산 교육가족 예술 축제 이 스케치 하신 이제 교육청에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이제 촬영하시는 분은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계속 촬영을 나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촬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중에 사용할 것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한 샷의 길이를 여기 보면 한 3초가 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샷의 길이는 3초 정도, 3초 정도 혹은 뭐 5초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사용을 하면 또 지겹잖아요. 그래서 한 샷의 길이를 3초 이상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스케치의 기술들 총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8가지를 잘 활용해서 멋진 스케치 영상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부산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예술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예술 축제의 장으로서 예술로 행복을 느끼고 다 함께 희망을 나누는 우리 부산교육의 긍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좀 많이 내셔서 통하지 않고 있는 지상력을 뺐습니다. 2021 부산교육가족 예술축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산교육가족 예술축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축제 예술 축제에서 다채로운 예술 활동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예술 활동들이 더욱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